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일단 전일 국내장도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도 지정 확정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죠. 이란 측에서는 다급하게 화해의 목소리 혹은 협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정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최근인데요. 악재성 뉴스보다는 호재성 뉴스에 혹은 악재 속에서도 호재에 초점을 맞추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될까요? 주식 보유자분들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략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겁니다. 자, 신호등처럼 뭔가 사인을 주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희 투자뉴스 7 앵커팀 신호등 컨셉으로 여러분에게 그 고민을 대변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나는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겠다, 즐길 만큼 즐겼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탑 사인에 동의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갖고 있는 종목을 끝까지 보유하며 최대 이익을 내보겠다는 분들은 홀딩 의견에 노란 신호등에 주목해 주시죠.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언제까지고 바이를 외치는 그린 컬러에 조금 더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호등 컨셉, 과연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되십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 살펴보시죠. 그 신호등에 대한 고민, 일단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간밤 초록불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됐죠.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은 간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양국의 보복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장중에 전해진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덕분이었죠. 이란이 이스라엘의 협상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장중 한때 4%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그 순간에 3대 지수 역시도 탄력을 한 차례 확대시키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은 우회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협상 재개에 대한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멈춰달라라고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간밤 쏟아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역시도 협상에 관심이 없다, 공습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교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는 우리가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간밤 이 뉴욕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숫자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건데, 시장에서 마이너스 6을 예상했거든요. 그보다 훨씬 안 좋은 마이너스 1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넉 달 연속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관세에 따른 타격 그리고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심리를 냉각시키고 있다는 시그널은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밤에 G7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날이었고요. 여기에서 주요 현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가?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AI, 인신매매 방지, 이런 것들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캐나다의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쟁점들로는요, 무역 협상,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국 정상들을 통해서 나왔던 코멘트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캐나다 측에서는 트럼프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역 협상을 논의할 것이다. 지금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독일의 총리,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이탈리아의 총리는 트럼프와 다시 대화를 시도해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됐던 주된 포커스 가운데 하나가 무역 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자극하는 발언들이었고요. 오늘 그 덕분에 증시가 올랐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AI 역시도 하나의 주된 토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히트맵을 보시면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뽑아볼 수 있겠죠. 반도체주들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9%, 그리고 메타와 아마존 역시도 아웃퍼폼하는 흐름. 반도체주 가운데서는 특히나 AMD 8.8% 급등세를 연출했거든요. 지난주에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항할 MI350 AI 칩 시리즈를 공개했었죠. 사실 발표 직후에는 오히려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그 효과를 한 2박자 정도 늦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기 때문인데 MI350 칩의 경쟁력에 주목을 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로부터 점유율을 조금 뺏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높여 잡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 오늘 뉴욕 증시에서 이제 바로 전일장에서는 전쟁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방산주들 그리고 정유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하루 만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들 그리고 정유주들은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최고의 방산 수혜주로 여겨지는 팔란티오의 주가는 3% 가까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루프캐피털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기업용 AI 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155달러까지 높여 잡았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설령 지금 이렇게 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사이버 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팔란티어겠죠.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3% 가까운 급등이었습니다. 메타가 왓치앱을 인수한 지 지금 11년이 돼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광고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왓치앱은 한 30억 명 정도의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대상으로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 매출 확대에 대한 궁극적인 기대감이 작용한 덕분에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다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일부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이 디지털 자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JPMD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이 JPMD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발행 그리고 거래도 앞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사실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그 스탠스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고요. 그리고 JP모건이 최근 고객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매수를 권고하는 케이스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간밤 대표 종목으로 코인베이스가 8% 가까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로는 최근 미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서클 인터넷이죠. 바로 이번 달에 IPO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했던 종목인데 바로 내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에 주목하면서 일단 시장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역시 스테이블 코인과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안이랑 암호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 그리고 지난주 IBM의 양자컴 로드맵 공개에 대한 효과가 이어지면서 퀀텀 컴퓨팅이 27% 급등했다는 점도 체크해 드리고요. 미국 증시 안에서 자산운용사인 스프로트가 2억 달러 규모의 우라늄을 매입했다는 소식 가운데서 우라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 드립니다. 미국장 정리였고요. 국내장 전략을 세워보시죠. 빠르게 악재를 극복하고 악재 속에 호재를 뽑아 반영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형태가 글로벌장에서 특히나 한국장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지정학적 불안이 주말 사이에 뉴욕에서 유가나
혹은 달러 금리를 올려가면서 불안감을 고조시켰으나 이내 아시아 증시는 출발의 변동을 딛고 끝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홍콩, 중국 모두 다 오름세였고요. 대만은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죠. 우리 장 역시나 좋았는데 유독 강도가 강했습니다. 자, 코스피 1.8%나 올라갔어요. 24개 업종 중 20개 업종이 상승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 쪽에서는 수급이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는 거의 다 삼성전자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본다면 여전히 매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 상승, 그 전 거래일의 하락들을 다 딛고 일어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고요. 바이오 쪽으로 훨씬 더 강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의 급등 역시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를 딛고 G7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그리고 SK와 아마존 측의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슈, 추경에 대한 기대 등이 맞물리면서 AI 인프라 쪽, 전력, 스테이블코인, 지역화폐, STO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방산과 같은 중동 관련 리스크 속에서 수혜 섹터로 볼 수 있는 쪽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고조 속에서 지수가 빠지는 것은 반영하지 않고 섹터의 상승을 반영하는 호재 쪽에 조금 더 민감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방산, 원유, 그리고 조선까지도 이 연결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시장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들어오는 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3년 만에 60조를 돌파하며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3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경 이후에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죠.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매수 유입으로 돌아선다면 조금은 더 강한, 정말 말 그대로 내달리는 장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에 플러스 개인의 수급이 더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의 수급은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였으나 정규장 기준으로 코스닥에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있기도 했거든요. 이들의 수급 움직임 면밀히 따지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어제 이슈들 살펴봤고 어제장은 전방위적인 강세였죠. 신구의 조화라고 써냈는데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와 새롭게 떠오르는 주도주가 함께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전쟁 우려보다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죠.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의 상법 개정 최우선 처리 목소리에 반영하며 증권은행 지주가 올라갔고요. AI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대표하며 어제 이슈가 됐던 네이버, 삼성 SDS의 강세 도드라졌습니다. 삼성 SDS가 모처럼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제 21%의 급등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거래가 실리며 장대 양봉을 세웠다라는 점은 한동안 삼성 SDS 쪽으로 관심이 조금은 쏠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어제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었네요. 삼성 SDS의 이슈들 체크해 나가겠고요. STO 법제화 이슈, 스테이블코인, 지역화폐 이슈가 맞물리면서 코나이, 헥토파이낸셜, IT센 글로벌 등의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 함정남 차장님 지역화폐 쪽에 초점 맞춰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었는데 어제 좋은 시세가 나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 정부 관련한 모멘텀 종목군들 외에도 여전한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에서도 좋은 시세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소외되지 않는 느낌의 그런 장이었네요. HD현대중공업 7%의 상승세 기록했고요. 방산에서는 어제 하나시스템 돋보였었죠. 노스록그루먼과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 협력 이슈가 한화그룹주들의 상승을 끌어냈습니다. 하나시스템 18%의 상승세를 보여줬네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는 언제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 전만 해도 5만 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6만 원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지표가 어제 부진했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이 많이 되냐 하면 이제 지표가 부진하면 그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경기 우려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부양책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나오는 패턴이죠. 코스맥스, 롯데관광개발, SM, 서부 T&D, 글로벌 텍스프리 등의 종목이 여기서 반영을 했고요. 섹터 테마 대형주들 각각 전진했습니다.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삼양식품, 파마리서치 이쪽에서는 수출 데이터 영향이 좀 있었고요. GS건설, D&D 파마텍. 어제 D&D 파마텍은 호재성 이슈를 반영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이었었죠. 어제 상한가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신고의 조화 두루두루 올라갔습니다. 다만 여기에 2차 전지 상승은 좀 포함되지 못한 점 참 아쉽게 여겨지네요. 이제 어제 나왔던 주요 이슈 중에 전방위적인 AI 인프라에 힘을 줬던 뉴스는 이것이겠죠. 아마존이 쏘고 모건이 거들고라는 제목을 넣었는데 한마디로 AI 반도체 진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SK가 아마존 웹서비스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GPU 6만 장이 투입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이슈와 함께 힘내면서 SK 하이닉스가 25만 원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고점이 24만 8천 원인가 이랬었거든요. 어제 이제 24만 8,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과연 오늘 25만 원을 정규장 기준으로 넘을 수 있을까요? 어제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는 25만 원을 뚫어내기는 했습니다. 25만 닉스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HBM4 소량 납품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힘을 받게 되는 걸까요? 어제 반도체 진영에서도 상승세가 있었고 전력 기기 쪽의 강세도 도드라졌습니다. 비상발전기 쪽의 GNC 에너지도 강했고요.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원전 기반한 장기 전력 구매를 했던 게 이슈가 되며 우리기술, 두산에너, 한전 KPS 이런 종목들까지 함께 갔죠. AI 하드웨어 그리고 그 전력 어디서 조달할 건데 원전 어떻게 조달할 건데 변압기와 송전 이 스토리가 다시금 등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TSMC 회장이 살짝 거들어줍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도체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로봇의 키워드도 살짝 얹어지네요. 자, 모건 스탠리는 AI 성장 스토리가 재부각될 것이다.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DDR5 등의 가격이 DDR4 가격이 5까지 육박하고 있다라는 점과 HBM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단기 조정 시 매수 권고 의견이었고요. 산업에 대한 전망은 중립에서 상향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를 목표가 올렸는데 25만 원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천 원 안 남은 상황인데 하이닉스 보다는 조금 낮은 밸류 쪽에 삼성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나 투자자들에겐 숙제죠.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아니면 소부장이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잠시 후 던져볼 거고요. 그리고 전력 기기 쪽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질문 나누면서 답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일단은 AI 반도체 진영 힘이 실렸다 정도 넘겨보겠습니다. AI 쪽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의 현재 분위기 파악을 좀 해보죠. 언제나 나눠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신기술 영역에서는 빅테크 버프 받는 부분이죠. AI 진영, 양자컴, 유리기판, CXL, 자율주행, 의료 AI, 로봇 드론 등이 될 겁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주요 방산의 버프를 받게 되면 드론이 될 것이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AI 쪽, 유리기판 쪽이 될 것이고요. IBM 혹은 구글, 양자컴 쪽이 움직인다면 양자컴 이런 식으로 빅테크 종목과 연결되는 분야들일 겁니다. 한동안 정말 빅테크도 잠잠했고 AI 뉴스도 주가 반영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 AI 진영에 힘을 실어줄지 봐야 되고요. K특산품, 한국의 잘난 점들, 조선방산, 원전, 전력, 엔터, 뷰티, 콘텐츠, 푸드 등도 각각의 대표적인 뉴스, 수출, 데이터 등에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상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부양이나 한한령 해제,
번째, 정책 쪽에서는 반도체 지주, 신재생, 스테이블코인, 지역화폐 등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대리기도 아직까지 지금은 약간 관세 이슈나 전쟁 이슈에 묻혀서 부각이 덜 되고 있는데 분명히 또 한 번씩 시장에 관련한 이슈를 줄 것이고요. 소외되고 있는 쪽은 IT 부품, 자동차 부품, 자동차, 의류, 2차 전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위치가 바뀌는 종목군들 역시나 시장에 좀 기민하게 살펴보면서 전략을 챙겨가야겠죠. 자, 분위기에 대한 얘기였고요. AI 순환매가 다시 돌아올까요? 빅테크는 AI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반도체와 유리기판, 냉각 등이 영향을 받을지 보셔야 되고요. 전력이 필요하고 조달하는 과정에서는 전력기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금은 빨리 갖다 쓸 수 있는 태양광 역시나 같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원전 쪽도요. 그리고 운반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쪽, 의료와 AI, 바이오테크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는 이유도 첨단 기술 경쟁의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첨단 기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역시나 4차 산업혁명, 기술 패권 다툼의 승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스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한번 관심이 이쪽으로 쏠릴 여지는 있을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뉴욕장에서도 관련한 관심 속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됐죠. 자, 밤사이 뉴욕, 일단은 이란이 대화의 신호를 보냈다라는 것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라는 의지는 여전히 남겨놨지만 전방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에 초점이 맞췄고요. 다만 국채금리가 조금 불편하게 올라가긴 했어요. 이 부분은 계속 확인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일단은 경기 민감주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덜어냈다라는 점은 상승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죠. 여기에 엔비디아의 유럽 AI 인프라에 대한 야욕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AMD 폭등했고요. TSMC, 마이크론, 브로드컴 전반적으로 반도체 진영이 좋았습니다. 이들의 상승에는 G7 정상회담 기대도 있었어요. AI 산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연결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이상의 상승이었고요. 반도체 간이 전력도 같이 따라갔고 원전도 올랐습니다. 나노 뉴클리어, 뉴스케일 파워, 카메코 등의 원전주, 또 버티브도 CT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전력 쪽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네요.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아마존은 호주의 데이터 센터 설립 이슈가 또 있었죠. 이렇게 전방위적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테마단으로도 자금 유입이 강했어요. 로봇, UAM, 양자, 드론, 우주 종목들이 각각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전력 쪽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말 오랜만에 전력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던 어제였습니다. 3년 내내 전력에 대한 브리핑을 했었고 올해는 약간의 피크아 논란이 있기는 했었죠. 그래서 3월부터 4월 일부가 꽤 큰 조정을 받기도 했으나 이내 4월부터 5월까지 그 조정을 모두 다 채워 넣었습니다. 하물며 효성중공업은 빠지지도 않았었고요.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돼 있어서 새 걸로 바꿔야 한다라는 점, 이상기후, 재건 등에서 노후화된 전력은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상기후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가 더 탄탄히 갖춰져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죠. AI가 전력 종목들의 지난해 상승을 도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전기를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한다라는 점, 거기에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꽤 높은 섹터라는 점에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 한국 등이 변압기를 비롯해 이 전력 쪽의 강자들인데 이 중에서 한국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점이 전력기기를 밀어올렸던 이유입니다. 생활의 전기와 패권 다툼, 친환경, 수출 데이터까지 전력에 대한 모멘텀은 정말 저희가 질리도록 살펴봤었죠.
어제도 관련한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효성중공업 어제 13% 올랐는데요. 최근 2개월의 상승률입니다. 효성중공업 무려 60%. 굴욕 없는 이 종목의 우상향이 계속되고 있죠. 유럽도 이제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AI 육성 의지가 유럽 쪽에 스코티시 파워와 계약을 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유럽 시장 역시나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고요. 산일전기, 전력망과 신재생에너지 고성장 수혜 기대감, GE버노바 주요 고객사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 LS일렉트릭 다른 종목 갈 때 못 갔었던 지난해였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비교적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다소 아쉽기는 했죠. 하지만 빅테크 X사와 데이터 센터 이제 전략 계약을 맺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개월 40%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변압기와 전선 쪽 이야기 저희 참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마침 출연자분이 그와 관련한 얘기를 꽤 해주셨던 분이라 이 얘기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이제 짤막하게 시장 내용들 요약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겠죠. 미국장도 올랐고 중동 리스크도 다소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원유 방산 쪽 전쟁 트레이드로 여겨지는 이들이 미국에서는 좀 좋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국내도 같이 좀 센티 위축이 있을 것인지 봐야 되고요. 다만 한국투자에서는 방위산업에 대해서 수출 기회가 너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 의견 보고서를 오늘 아침 업데이트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동 불안 완화, 뉴욕 증시 상승, 위험 자산의 상승세 이것을 국내가 반영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국내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G7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출국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지금 높아질 수 있겠죠. 그 기대 중심에는 AI 인프라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력 등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요. 일단 SK하이닉스가 대체거래소에서 25만 릭스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 유럽 이슈, 아마존의 호주 데이터 센터 이슈, 그리고 TSMC가 로봇이 반도체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 준 점, AMD의 리사수가 AI 시장이 3년 내 5천억 달러 시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점, 반도체 호재로 여겨질 만한 뉴스는 꽤나 많았습니다. 오늘은 삼성 글로벌 전략회의도 일정으로 있는데요. 여기서 반도체나 유리기판 혹은 IT 부품, 로봇단을 자극할 내용이 나올지 보시죠. 일단 어제 시간 외에서 피롭티스 등의 종목 등이 비교적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피롭이 어제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이제 테마로 보는 건 지역화폐 이슈, 스테이블코인, STO 거의 비슷한 맥락의 종목들이 꽤 많이 겹치게 될 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은 JP모건의 스테이블코인 상표 출원 이슈 앞서 체리는 거 짚어주셨던 내용도 있고요. 번스타인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인터넷 화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 또한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테마를 자극할 뉴스들 보시죠. 다만 지금 스테이블코인이나 STO 쪽 단기간에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죠. 저희도 6월 초부터 해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측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적극적이고 아마존, JP모건 등의 글로벌 굴지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새 정부도 비트코인 ETF, 원화 스테이블코인, STO 법제화 이슈에 계속 힘을 실어가는 분위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이 이미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즌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한 60%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110% 이상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나 한 60% 정도의 상승이고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40% 정도, 그러니까 40% 채 안 되게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요즘에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 이런 하나 오션 이렇게 좀 핫한 기업들이 거의 하나그룹 쪽에 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투자증권이 스테이블코인과 STO 그리고 이런 한화그룹주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시세를 더 낼 수 있을지 한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각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그룹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밸류체인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만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G7. 이재명 대통령이 G7 참석을 위해서 어제 출국을 했죠. 오늘 새벽 도착이라고 했으니, 아마 이제 곧 일정에 대해서 소식들이 전달이 될 겁니다. 한미 그리고 한일 양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 에너지 연계 관련한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 종목들 일단은 정리를 했어요. 원전 신재생 탄소 쪽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일에 추경안 기대가 높죠. 20조 규모의 2차 추경, 이 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지원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 국민은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부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 시 국회 심사에 돌입되고 빠르게 진행이 될 경우 6월 말 7월 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혹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최근에 꽤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고 올랐다가 약간 쉬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어제 함정남 차장님은 지역화폐 종목들 뭐 웹캡시나 코나이 이런 쪽에 추가적 관심을 더 보자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고요. LGCNS인데 LS로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타를 냈어요. LGCNS 역시도 저희 오늘 AS 잠시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입니다. 오늘은 BOJ 통화정책회의 있고요.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일정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이슈들 살펴봤고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보죠. 오늘 미나 앵커 원전 얘기 다시 잡아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전이 진짜 언제까지 갈까 이거를 계속 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원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전 섹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17년 만에 시가총액 10위 자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려 17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연초에는 시총 규모가 11조 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어느덧 38조 원대까지 많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 위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더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전 섹터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전 용량을 4배가량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25년부터 28년까지 필요한 총 전력 소비 전망 중에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전력이 정말 공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불투명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여파에 지금 미국의 전기 도매 가격이 불안정하다라는 소식도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전력 경매 가격이 무려 800% 넘게 급등했다라는 부분도 살펴봐야겠는데요. 이렇게 전력 가격이 치솟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은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 기업들 그리고 원전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원전주들이 질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증권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장편 소설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흐름이 진짜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볼 텐데 원전 밸류체인입니다.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뭐 대체적으로 원전 설계부터 원전 해체까지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복습만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한 가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삼성증권
메커리증권에서 우라늄 관련한 ETF를 또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넣어봤으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SMR이 시장에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클루가 이제 미국 알래스카 공군 기지에 SMR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이 오클루와 함께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SMR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DL-ENC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쪽도 SMR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 주가가 폭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전기술 그리고 태원 같은 종목들이 증권사에서 주목을 새롭게 받기 시작한 종목들이고요. 다른 원전주들이 올해 초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동안은 살짝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6월 달 들어서 또 상승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한전기술과 태용이기도 합니다. 한전기술은 이제 수로 기반 SMR 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 SMR 기술 개발 과제 개통 설계 및 BOP 종합 설계를 주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태용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내에 300메가와트급 SMR용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SMR 관련 종목으로 최근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예전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미국의 대표 SMR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꾸준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도 앞으로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메커리 증권에서는 최근에도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재명이 당선이 되더라도 원전은 선호 섹터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 또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발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과거 3차례 민주당 계열이 정권을 했을 때 증시가 랠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봤고요. 그 안에서 방위산업과 조선 그리고 원자력 산업이 유망 업종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요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물산을 꼽았는데 일단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서만 좀 살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을 시절에 원자력보다는 친환경 쪽을 강조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의구심이 약간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메커리 증권이 이렇게 확실하게 여전히 원전이 선호 섹터다라고 말을 했다는 부분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면서 반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때마침 최근에 여당 쪽에서도 SMR 특별법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플로우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될지도 하나의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직 뭔가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대감의 영역에서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반핵 단체에서는 핵 폐기물에 답이 없다라면서 이 SMR 특별법에 약간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핵 폐기물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 짚히고 있기 때문에 핵 폐기물 또는 SMR 관련해서는 꾸준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오르비텍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그리고 나머지 아랫단까지 모두 다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 그 안에서 이제는 정말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원전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마다 늘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장주도 뭔가 실적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의 영역이 주가를 이만큼까지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복습하자는 차원에서 1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5% 감소했었고 컨센서스도 4.4%나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60% 넘게 감소, 컨센서스는 44% 가까이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손실 또한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때부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찍혔을 때 진짜 이 실적에 환호를 해줄 수 있을지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BHI가 그나마 원전 섹터 내에서는 실적이 정말 뒷받침되는 종목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 전년 대비 증가했고 컨센서스는 약간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3% 성장한 가운데 컨센서스도 54% 넘게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앞으로는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가 될 수도 있겠다. 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 세론으로 작용이 되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까지 체크해보고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매 상위 리스트입니다. 먼저 매수한 종목들 그리고 매도한 종목들을 보면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같은 원전주들이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일장에서만 외국인들이 1,4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고 한전기술이 최근 들어서 부각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일장에서 외국인들은 한전기술을 355억 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이 어디로 갔냐 살펴봤더니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렇게 전력기기, 변압기 쪽으로 수급이 옮겨 붙었다라는 점을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원전주들은 많이 올랐다. 지금 전망도 좋고 상황도 좋고 환경도 좋지만 주가가 그만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은 그것을 이미 간주를 한 것인지 매수세가 다른 쪽으로 옮겨 붙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음 후발주자를 노려볼 수 있을지도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밸류와 관련해서 부담을 느낀 외국인인 걸까요? 다음 타자는 전력기기가 될 수 있을지 외국인의 수급이 옮겨붙고 있는 전력기기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저희 방송 통해서 그에 맞는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김진만 위원님과 전략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인사 나누고 시장 풀이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만 쌤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중동 리스크가 있어도 하루 정도 좀 더 흔들릴 법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장 전방위적인 강세였어요. 코스피 대다수 업종이 올라갔고요. 이러니까 정말 그냥 이것을 맘 편히 상승을 즐기면 되는 것인가? 너무 미리부터 걱정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바보 삼성전자를 빼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이 되게 좋지만 지금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아니면은 뭐 미국 시장이 좋아서 오른다, 뭐 상법 개정이 돼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제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수출 데이터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 혹은 이제 미래 멀티플을 많이 줄 만한 기업들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지 실제로 못 나가는 업종과 그다음 못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은 여지없이 좀 매서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선택하시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실 내가 이제 종목 골라서 지수 대비해서 이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뭐 지수 추종 ETF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한번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지수가 오르는 게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정 한 번 정도 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안 태우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어제 봤던 부분들 중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는데도 지수가 오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 봤냐면은
코로나 때 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사례였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지만 지수는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런 물량들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한테 찰 실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게 됨으로써 선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이 많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종목인 하이닉스가 드디어 신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하이닉스는 시총은 작년에 고점을 회복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밸류가 30% 40% 싸졌습니다. 즉 여전히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운 부분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여전히 시총은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는 많이 싸졌다. 즉 이제 룸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만 이게 하이닉스는 5% 오르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3, 4%를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되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코스닥의 시간도 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좋은 종목을 잘 잡으시면은 분명히 한 번 정도 코스닥의 시간도 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 내에서 대장주 쪽으로 먼저 수급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내가 종목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뭐 코덱스 레버리지나 아니면 코덱스 200 같은 이제 지수 추종 ETF를 매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관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방산 다 좋기 때문에 관련된 패시브 ETF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를 먼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못 가니까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이렇게 탄력도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의 측면의 종목이기도 하고 워낙 사이즈가 크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보형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바보형 힘내라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글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삼성전자와 이렇게 종목들 잘 가주길 바라보겠고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주가상으로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에 받쳐주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없다라는 점, 상승룸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소부장, 각 섹터 대장주, 중소형 종목주에 대해서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진만쌤이 이제 지수 관련 레버리지 ETF 이런 쪽 추천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만큼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실 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어요. 김태성 본부장님도 오롯이 이 시장을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걱정 반, 기대 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중독 리스크가 없었다면 조금은 더 편하게 올라가는 시장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계좌의 잔고를 보시면서 편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어제 중독 리스크는 중독 리스크에 국한되어야 된다라는 시장의 모습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변동 그리고 이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가지고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건 알겠지만 이걸 지금 더 사야 되느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느냐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을 할 때는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번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은 언제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봐야 되냐면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어떤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어느 정도 해지 포지션을 잡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물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수량이 많다. 그러면 혹시 모를 변동성을 대비해서 선물 시장이든 아니면 옵션 시장이든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 그러니까 선물에서는 매도 포지션,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는 풋옵션 이제 외국인들이 일정 비율을 좀 맞춰 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중동의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만 오롯이 매수를 하고 선물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을 접근하지 않고요. 또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좀 놓고 고려를 해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두 가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내 악재가 있어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싸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는 첫 번째 입장인 것 같고 두 번째 입장은 사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봐야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사실 지난 2주 동안 많이 샀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금액을 좀 들여서 이제 많이 매수를 했는데 변수가 생기면 나는 차익 매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는 어느 순간 해지 포지션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수익 매도는 일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챙기는 것 또한 고민을 해야 되는 점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하이닉스는 살펴봤고 어제 저희가 이제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특징주는 하이닉스 많이 꼽으실 거고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특징주는 알테오젠 많이들 얘기하실 겁니다. 네. 알테오젠은 이런 거 보면 그냥 떨어질 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0만 원 중반 갔다가 다시 30만 원 후반 계속 이걸 일단 지켜내는 흐름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참 고민이 되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 하락할 때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어디냐 했었을 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러면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수급이 강하게 탄력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딱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한 자리인지 아니면 두 번째 개별 스토리가 있어서 나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 흐름과는 별개로 플레이가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과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전자보다 후자의 모습을 좀 가지고 움직인 거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 할로자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메세라가 굉장히 좋은 또 임상 결과를 좀 보이다 보니 나홀로 또 독주 체제를 좀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스토리를 찾던가 아니면 첫 번째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저는 포인트로 잡고 있냐면 금요일 날의 고가는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조정을 받고 어제도 조정을 받았다면 지금 저렴하다 매수해야 된다 이것보다 오히려 조금 기다리셨다가 금요일 날에 고점을 넘어가는 종목군들은 제약바이오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더 처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매수 대기 자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처진 종목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종목을 살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가고 있는 종목을 살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여실히 방산주가 보여줬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주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제약바이오 쪽을 보신다면 물론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려면 금요일 날의 고점은 넘어선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섹터와 종목 이슈로 빠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거라서 좀 타이트하게 각 답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제외하고 봤을 때는 조방, 원전일 겁니다. 조선, 방산, 원전, 전력이 서브 섹터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함께 잘 가는 분위기인데 진만쌤이 보실 때는 이 조방, 원전에서 지금 사도 괜찮은 거 아니면 무조건 홀딩해야 되는 거 있다면 압축해 주세요. 네, 지금 사기 살짝 애매한 부분들에 있는 이제 섹터는 이제 조선 쪽이 살짝 이제 이전에 있었던 약점들을 조금 노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선가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이제 도크가 더 추가로 이제 나오기 힘든 부분들 때문에 수주를 받아도 이거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딜레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선 쪽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덜 오른 섹터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형 변압기 쪽, 즉 전선 전력기기 쪽은 이제 그 안에서 차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소형 변압기와 대형 변압기 간의 차이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대형 변압기들은 여전히 좀 신고가를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HD 현대일렉을 비롯해서 여러 산일전기나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고가를 한번 트라이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이제 방산과 원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팔면 안 되는 이제 사기도 애매하지만 또 더 이상 이제 한번 사면은 팔기 어려운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오늘 쪽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방금 한 5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제 SNS로 이란 쪽에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선물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시초가의 갭 상승에서 내려올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방산과 원전 쪽 한번 전력까지 관심 가져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분명히 저가 매수 시 충분히 이제 저가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돼서 이제 방산 쪽은 분명히 유럽 쪽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밸류 체인인데 잘 구성되어 있는 섹터 보시게 되면 분명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종가 어제 이제 오후에 종가 정도의 방송을 하나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방산 쪽에서 한번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 제가 한번 이제 밑에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관련돼서 한번 성장 스토리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도 방산주 아직 덜 오른 종목 찾고 계신 분들께서는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원전, 전력은 긍정, 조금 하락 시 충분히 다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고 방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모을 종목에 대해 같이 공유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 섹터가 어찌 보면 포지션이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많이 물론 전력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조방원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뭐 각자의 스토리나 매매 전략은 다를 겁니다. 압축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전 질문에서 어드바이저님이 SK 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시총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올랐다라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대입을 해서 조선주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더 성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조선가의 상승 그리고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 중에 고마진 제품 라인업들의 이제 신규 수주가 이어져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체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선주를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저는 종목의 압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FLNG V식 LNG 천연가스 터미널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게 또 삼성중공업이라서요. 저는 만약 조선주를 보신다면 조선 본업으로 인해서 성장을 한다라기보단 삼성중공업만의 특징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조선사 내에서는 삼성중공업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선기자재단에서는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 엔진 쪽이었던 것 같아요. H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자재 쪽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우주항공 방산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형 방산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삼성중공업을 보시는 게 맞고 우주항공 쪽에서는 저는 소형 방산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간밤에 또 미국 증시에서 뭐 여러분들이 AMD 올라간 거 체크하고 엔비디아 올라간 거 체크하고 하셨겠지만 AST 또 스페이스 모바일과 같은 우주항공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작은 방산 혹은 작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힘을 좀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는 퍼스텍 그리고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을 한번 압축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섹터에 대한 의견보다는 섹터 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포지션의 종목으로 압축을 해주셨네요. 두 분의 의견 각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시장과 반도체 얘기, 그리고 조방 원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I 진영으로 가봐야겠죠. G7 정상회담에서 AI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새 정부 정책 모멘텀 등이 작용하면서 AI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좀 두루두루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진만쌤도 말씀 주셨던 LG CNS 같은 경우도 6월 10일경에 얘기 주셨고 단기간에 좋은 상승률이 났어요. 이런 AI 진영에서 지금의 접근 가능한 종목은요? 네,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 보시게 되면 뭐 LG CNS도 오르고 삼성 SDS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삼성 SDS는 2021년도에 이제 유동성 코로나 때 오른 것 빼고는 거의 오른 적이 없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삼성 SDS마저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은 편이고요. 시장의 유동성도 많다라는 이야기의 반증이 어제 삼성 SDS를 올림으로써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 내려가서 좀 온기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다만 이제 대형 AI 소프트웨어 쪽은 분명히 이제 밸류 평가에 대해서 적정 밸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소형 AI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모멘텀이나 유동성 혹은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따라서 오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즉 밸류와는 상관없이 오르는 그런 이제 얼마나 오를지 측정이 안 되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올랐을 때 매도하는 전략, 즉 너무나 끝까지 끌고 가셨을 때는 분명히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의해서 소형 AI 소프트웨어는 이제 좀 그런 트레이딩의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형적으로 넘어오면 LG CNS와 이제 삼성 SDS도 올라가게 되는데 아직 안 오른 이제 현대 쪽에 현대 오토에어버가 있습니다.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언제 갈까요? 예, 여전히 이제 현대 측도 보시게 되면 AI 이용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에 관심을 덜 받았는데 뭐 분명히 현대 오토에버의 시간도 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 현대 오토에버 아직 덜 올랐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형 AI 소프트웨어 쪽 보시게 되면 엠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 번 정도의 밸류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보시는 분들 현대 오토에버 여전히 관심권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형주 보시는 분들은 엠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LG CNS 잘 갔고요.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엠로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더 소프트웨어 단에서 영역을 확장해 주신 진만쌤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제 6월 5일경에 엠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죠. 일전에도 소프트웨어 단 얘기할 때는 항상 엠로를 좀 빼놓지 않고 언급을 주셨었는데 이 엠로와 함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견 주시죠. 일단 제가 왜 엠로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냐면 사실 변동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하시고 더 와닿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AI 하드웨어 쪽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매출을 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부에서 매출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러면 언제든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하거나 R&D에 좀 투자를 해줄 수도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엠로를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엠로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든 정책적인 힘이 붙어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 주셨던 중요한 포인트들 저도 이제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 여기 이제 조금 더 덧붙여 본다면 저는 AI와 플러스 의료 AI라든지 혹은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쪽은 계속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서 대내외 변수가 좀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제약 바이오 전체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또 시선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도 살아남은 게 AI 플러스 의료라든지 AI 플러스 신약 개발 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어제 또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서 좀 그렇지만 3빌리언과 같은 기업들이 또 지수 대비해서도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기존의 AI 소프트웨어를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고 3빌리언처럼 AI 플러스 알파가 붙는 산업군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 얘기도 참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말씀 주신 포인트들 잘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주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참 두루두루 섹터가 가니까 빠르게 최대한 많은 종목군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욕심내고 있습니다. 진만쌤부터 해볼게요. 지주사에 대한 의견 AS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주사 종목들 꽤 많이 얘기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 서부 T&D 먼저 에이스 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뭐 글로벌 텍스프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객실 단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여전히 지금 용산 쪽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객실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거의 만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서부 T&D 보시게 되면은 아마 당분간 조금 더 올라서 10,000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나가는 이제 보시면 지주사들이 다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
올랐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지수가 오르니까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들의 시가총액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재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한 쪽은 한화는 여전히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밸류 체인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도 전력기기서부터 이제 방산 조선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만 해도 HD 현대는 관련돼서 50% 할인 적용해도 지금 시가총액이니까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지수가 좋다라고 하면 더 오를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면서 고평가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라서 부담이 가는 거지 아직 지주사들이 만약에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적정평가 구간에서 과열권으로 진입하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갖거나 갖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HD 현대 다양한 이제 자회사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교집합 모멘텀도 갖고 있는 데다가 상법 개정 이슈 등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지주 쪽 두 종목 얘기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지주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종목분들이 다 지금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조금은 피해야 되는 종목을 뽑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려주세요. 네. 이게 참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네. 저는 LG 쪽은 조금은 더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지주사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멘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관계사 계열사들이 돈을 잘 벌 때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산이라는 지주사 그리고 하나라는 지주사를 보는 이유도 결국 이제 계열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주주환원 배당 정책까지 이제 기대감을 붙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잘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CNS만 지금 체면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노텍 그러니까 뭐 하나 지금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네.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매수세가 이제 가능하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다른 지주사 대비의 힘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지주사 전반은 긍정적이나 일단 LG는 살짝 배제하고 가겠다라는 의견 얘기해 주셨습니다.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투자 전략 측면에서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주사 쪽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하나 꼭 하고 가야 되는 게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지금 뭐 대체거래소 출발과 동시에 또 관심을 받는 듯한 흐름인데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STO 지역화폐, 이 키워드도 지금의 테마의 주축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슈는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또 여기에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 주셨던 뭐 STO, 토큰 증권도 그리고 지역화폐도 많이 얽히고 설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떤 근본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기업을 저는 찾아야 되는데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제가 2주 전에 이야기 드렸던 IT센 글로벌이 여전히 저는 본질적으로는 맞아요. 가장 대장주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을 또 취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반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을 한다 했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있을 만한 어떤 본질적인 제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보실 분들은 IT센 글로벌을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쉬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격하는 게 맞을 거냐 아니냐의 이제 고민일 뿐 일단 대장주는 IT센 글로벌을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IT센 글로벌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나타내게 된다면 저는 카카오그룹주를 한번 보시는 게 그 외에 작은 중소형 기업들은 사실 테마적으로 잘 움직이긴 하나 실체를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쪽의 흐름이 좀 거세진다면 저는 카카오그룹주들이 한 번 더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그룹주로 일단 네. 관심을 또 한번 확장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IT센 글로벌은 6월 10일에 말씀 주셨었고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AS 살펴주셨네요. 지금 이 STO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 쪽 얘기는 아닙니다만 프리마켓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급등 흐름 신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종목으로 기억하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 AS 좀 짤막하게.
안 그래도 앞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하실 때 한글과 컴퓨터 기회되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는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AI 소프트웨어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면 본질적인 제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계속 강조를 좀 드려왔기에 한글과 컴퓨터는 저는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한글과 컴퓨터가 이렇게 움직이면 더존 비존도 덩달아서 저는 따라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차 내가 이제 타이밍을 잘 못 맞췄다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더존 비존을 살펴보시는 것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굉장히 또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깨알같이 AS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녹이고 있습니다. 자, 진만쌤의 의견 궁금해요. 스테이블 코인, STO, 지역 카페에서 진만쌤은 뭘 탑픽으로 보고 계셨었고 지금도 매수 가능한 건 무엇이며 또 앞서 한화 얘기 주셨는데 저는 하나투자증권이 다른 종목 대비는 못 갔지만 증권 증시 부양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 또 하나그룹주 내에 속했다는 거에서 좀 관심 가질 법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역시 전문가들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오늘 이제 상원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즉 단기적으로 분명히 고점에 대한 신호 살짝 이제 꺾어서 가든 어떻게 하든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매도하는 전략 쓰셨으면 좋을 거고 분명히 오늘 시세는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시게 되면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고 이제 USDC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오늘 이제 어제 엄청나게 며칠간 계속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탄력은 오늘 붙을 것 같은데 이제 관련돼서 오늘 상원에서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 충격이 꽤나 클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로 소멸의 관점으로 있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계속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마무리될 때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 오늘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만약에 이제 총가가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장전에 기사 보니까 이제 조각 투자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옥션이나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민영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관련돼서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여전히 밸류체인 구성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두 종목 이제 서울 옥션과 하나투자증권 두 종목을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익 실현의 관점이지만 서울옥션과 한투증권은 긍정.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진만쌤의 종목에 대한 시각 빠르게 확인해 주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의 각각의 픽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픽은 오늘 AI 쪽에 초점을 맞춰 주셨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뭐라 얘기만 안 했어도 AI 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테헤란에서 모두 떠나라 이런 SNS 글을 올리면서 지금 약간의 시장 변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AI는 뭐 어차피 좀 저희가 시각을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요. 이스페타시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IT 그리고 이제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추가 매수는 아직은 조금 시장에서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지금 지수의 움직임과 그리고 시세가 나는 연속성이 나는 기업들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 포모 현상에 시달릴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스페타시스는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기판을 취급을 하죠. 그리고 MLB라 그래서 이제 초고다층 제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쪽으로 보내려면 그 열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스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기판과 MLB. 그러니까 2차선 도로를 8차선 도로로 넓혀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8차선 도로를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열을 밖으로 좀 배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스페타시스. 즉 AI와 소프트웨어가 계속 언급이 되면 될수록 HBM과 같이 이스페타시스가 이야기하는 PCB 기판도 저는 계속 좀 추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SK 하이닉스만큼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같이 가줄 움직임을 저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IT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반도체 IT야라고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현재 구간에서 작년 7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좀 넘어간다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 이제 스윙 전략을 펼치셨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절 라인은 35,000원 제시 드리고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저는 6만 원을 한번 좀 목표로 잡아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알파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네. 또 PCB 기판을 만들려면 이쪽에 대한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장비는 또 제 이름과 똑같은 태성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태성과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으로는 사실 김태성 본부장님과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죠. 이름이 같아서일까요? 이미 많이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이번에 다시 재공략 가능한 걸까요? 이스페타시스와 함께 얘기해 주셨습니다. 태성의 이스페타시스로 기억해보죠. 자, 진만쌤의 오늘의 종목은 G7 일정까지 고려해서 골라주셨어요. 네, 일단 알래스카 LNG 관련 섹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G7 회의에서 분명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만나서 반갑다라고 인사를 하겠지만 분명히 트럼프는 가자마자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에 대한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을 분명히 먼저 꺼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느 정도 미뤄둔 일들이 앞당겨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관련주들이 바닥권 다지면서 좀 올라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전에 시세를 한번 받았고 기대했었던 기업들이 조금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마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한택 말씀을 드리면서 꽤나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한택이 아마 위에 조금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추가 매수 기회도 왔고요. 저는 이제 관련주 탑픽으로는 한택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 동양철관이나 넥스틸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있지만 신규 상장한 그런 종목의 매력도는 유통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택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 너무나 너무나 이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알래스카 LNG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관련돼서 한택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산주도 하나 괜찮은 거 찾았는데 어제 종가에 못 보신 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관련주 두 종목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는 장이겠지만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하시되 즐길 건 즐기고서 좋은 시장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주요 섹터 한번 쭉 훑었고요. 각종 종목들에 대한 AS까지 살폈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